안녕하세요. 2월 2일입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매일 헌법이에요. 통치구조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통치구조. 자, 오늘 문제,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따끈따끈한 문제죠. 1월 달에 있었던 변호사 시험 문제예요. 자, 어제 이어서 통치구조인데 오늘은 조금 내용이 많을까요? 헌법재판소 편. 어이구, 최근에 핫 이슈, 많은 이슈가 있는 그런 문제를 헌법재판소 편을 1번 문제로 변호사 시험에서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헌법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있다면 통치구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통치구조 편에 문제 배정된 숫자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아마 전반적으로 통치구조까지 포함되어 있는 시험 문제라면 통치구조 이거 좀 중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핫 이슈라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2월 2일 일요일입니다. 자, 가셔야죠. 갑시다. 자, 변호사 시험 통치구조 헌법재판소 편입니다. 1번 문제예요. 이걸 낸 거 보니까 우리나라 가장 이슈되는 거, 헌법적 문제 되는 거 이런 걸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편은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헌법재판소. 항상 그러지만 우리는 법학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헌법 조문 111조, 113조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에 근거해서 법률로 그래갖고 헌법재판소법 기본적인 세부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네, 물론 헌법재판소 역사, 헌정사 이건 기본이에요. 헌법재판소 이름이라는 게 항상 헌법재판소로 쓴 건 아니잖아요.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도 담당을 했었다. 그 다음에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을 썼을 때만 권한쟁의 했다는 거 아시죠? 나머지는 권한쟁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 2공화국 때부터 다 정당 예산이 처음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계속 이어졌고, 위헌법률 심판은 헌법재판소 본업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본업이니까 계속했고, 탄핵재판은 본업이긴 한데 탄핵재판소를 따로 둔 적이 있어요. 1공화국 때 탄핵재판소, 3공화국 때 탄핵심판위원회. 나머지는 헌법재판 담당하는 기관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탄, 허니, 헌 이렇게 외우시거나 허니, 헌, 대, 허니, 헌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죠. 그럼 모두 그래서 5가지. 왜냐면 현행헌법에서 헌법소원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두 5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헌법소원, 자, 위헌법률 심판, 정당예산, 권한쟁의, 탄핵 이런 식으로 모두 5가지가 헌법재판소 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탄핵, 권한쟁의, 그다음에 정당예산, 위헌법률, 그다음에 헌법소원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순서야 조금 다르겠지만 5가지. 자, 그 중에 뭐 권한쟁의는 2공화국 때 권한쟁의, 정당예산을 했지만 위헌법률하고 3가지. 1공화국 때는 헌법위원회는 위헌법률 심판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탄핵재판은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따로따로 했던 거예요. 탄핵재판소에서 탄핵하고 헌법위원회에서 위헌법률하고. 그래서 2공화국 때 와서 권한쟁의, 정당예산, 위헌법률 심판이 있었고 탄핵재판은 했었죠. 4가지를 했었는데 실시를 안 했어. 3공화국 때는 대법원에서는 위헌법률하고 정당예산을 했고, 그 다음에 탄핵심판은 따로 탄핵재판은 탄핵심판위원회에서 했으니까 3공화국 때는 3가지 했는데 그 중에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현행헌법에서 5가지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안에 들어가서 본안. 물론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특히 요건 문제가 되는 게 68조 1항, 2항, 요거 요건. 요런 걸로 많이 나오고요. 본안 들어가서는 심판의 변론과 심판은 이거 자, 헌재에서 하는 게 맞지만, 자, 그러니까 판결이죠. 뭐 판결이라고 안 하고 결정문이라고 하지만 이거 만약 안 나오시면 이외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오늘 나왔고요. 그다음에 본안에서 탄정권. 이럴 때 정권만 자, 헌법재판소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헌재법에. 근데 요거를 예시로 보죠 또. 탄핵은요,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헌법 65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처분 규정이 아니라 가처분이 아니라 권한정지죠. 탄핵
헌법재판 가처분 신청 절차 없이요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면 권한이 정지됩니다. 자, 그다음에 본안 절차에서 변론이 시작되면 기피 신청을 못해요. 그러니까 변론이 들어가기 전에 피청문이 나와서 변론을 해버리면 기피 신청을 못합니다. 자, 피청문이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피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대통령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데 혹시 대통령이 기피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관 변론 절차에 진행을 하셨잖아요. 피청문이 출석해. 그래서 기피 신청은 이제 못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절차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조문 문제고, 그 다음에 자, 결정문을 낼 때는 7인 이상 출석하시고 6인 이상 찬성하는 거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 중에 4가지는 헌법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판례 변경은 헌법재판소 편이에요. 4가지가 뭐 있냐고요? 헌법성, 그 다음에 위헌법률, 정당해산, 탄핵. 이 4가지는 7인 이상 출석하시고 6인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결정이 되는 4가지는 헌법에. 하지만 판례 변경은 헌법재판소 법률에 들어있는 근거 있는 6인 이상 찬성이에요. 나머지는 과반수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최근에 심판 절차, 심리 절차를 진행하려면 7인 이상 출석을 해야 되는데 최근까지 6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심리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처분을 통해서 효력 정지 해놓고 그 다음에 6인이 심리 절차 진행하고 최근에 2분이 임명되면서 8분이 됐잖아요. 마지막 한 분은 아직까지도 임명이 안 되는데 국회가 의무를 다 했다 우리는. 근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과거에 사건이 있었어요. 국회가 아예 3분 모두 다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의무 있는데 왜 안 해? 그래갖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중에 바로 임명이 돼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가 선출하는, 자, 요거 볼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소이 발생할 때 국회는 공소이 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를 상당 기간 내 선출할 헌법상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 맞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서 재판 절차가 종료된 경우도 있고요. 재판 기각된 경우가 있고. 이은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이건 헌법 조문이죠. 연임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년인데 연임이나 중임이 규정이 없어요. 헌법재판관은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33, 그다음에 위원장은 호선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333. 근데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하시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맞는 질문. 자, 이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길에 출석하여 본안에 진술을 할 때는 기피 신청할 수 없다. 요 조문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 기피 신청 거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리얼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의 변론은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지만 종국결정 선고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다.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 선고까지도 원래는 헌법재판소 안에서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밖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리을은 틀린 지문. 미음,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 법령과 행정소송 함께 준용하되 헌법재판소, 자,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뭐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권한쟁의하고 그다음에 헌법소원은 자,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서로 다르면 그럴 때는 행정소송법을 가고 민사소송법을 준용 안 하는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나 모두 다 민사소송법을 전용하되 다만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서로 다를 때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준용을 하지 않는다. 표현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조문대로 나왔으면 좀 쉬울 텐데 다 민사소송법 준용하는데 권한쟁의하고 헌법소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 서로 다를 때는 행정소송법을 우선하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말이 어렵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어렵게 표현이 됐어요. 조문대로 됐으면 좀 더
더 쉬울 텐데. 그래서 정답이 4번 지문이, 아니 4번이 맞는 지문, 리을 빼놓고는 모두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려웠죠. 예, 자주 안 보는 지문이지만 보셔야 돼요. 통치구조까지 하시는 분이라면. 자, 일요일 무거웠습니다. 또 내일부터 열심히 달려야죠. 통치구조 문제. 자, 다음 월요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라면서요. 다음 주 주말에는 또 통치구조 변호사 시험 문제로 쭉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